더 빠른 길이 없을까? 더 빠르게 이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골에 가깝게 0점을 잡는 일이 저는 이제 리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리서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통 기존 네트워크에서 해결하시거나 제휴 파트너십 그리고 박람회 웹이나 뭐 뉴스레터 그리고 SEO 자체 SNS 운영 등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발굴하시고 접촉하신다라고들 언급을 주십니다. 이 리드 발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채널들에서는 고객들을 접촉하고 이제 정보를 교류하시죠. 그렇게 해서 보통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들어오는 고객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정의하거나 우리 고객들이 어떤 니즈, 어떤 페인포드를 갖고 있다라고들 많이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 채널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목적들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몇 가지 보면 박람회나 웹이나 세미나 그리고 이제 뭐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곳들은 리드 발굴의 목적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 고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좀 정의하고 정리하는 채널들로도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번 액션할 때 몇 곳 그리고 몇 개사 혹은 몇 명이나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보면은 이제 내부 풀에서 해결하는 경우는 뭐 한두 명 혹은 많게 10명 그리고 웨비나나 세미나나 박람회 같이 오프라인 행사를 하시는 경우는 이제 수백 기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파악할 수 있죠. 그 전시회만 나가셔도 우리 고객들이 어떤 의견으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혹은 경쟁사의 고객들이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시는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요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한번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도식화한 건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보통의 채널에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제한된 풀 안에서 그러니까 한정된 풀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한된 풀 안에서 우리 기존 네트워크나 제휴 파트너십의 이제 고객사들이나 파트너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풀 안에서 이제 뉴스레터를 뿌리실 거고요. 그리고 SEO 같은 경우 검색 광고나 이제 웹이나 세미나 컨퍼런스 지금 웹이나 들어와 계시지만 여기서는 그 고객들이 우리 쪽으로 신청해 주셔서 인바운드 풀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알고리즘 풀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알고리즘 풀 안에서 이 고객들의 반응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죠. 근데 이게 시장의 전부일까요? 그게 저는 항상 리서치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리서치 사업을 하는 리더로서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항상 그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한정된 풀 안에서 접촉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동안 이 왼쪽에 제가 이제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알아가는 알고 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 목표들을 좀 쭉 써놓은 건데 이 한정된 풀 안에서 접촉하고 정보 교류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닌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고객사들과 좀 안내를 하다 보면 다 결론이 나는 게 이 한정된 풀 안에서 우리 시장을 다 알 수가 없다 라는 점입니다. 이 밖의 시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리서치가 이제 필요한 이유일 테고 그 리서치를 통해서 이 왼쪽에 쭉 8가지 목표로 나눈 리서치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이제 항목들을 좀 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업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쫙 잘 풀리냐? 그렇진 않죠. 저희도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러닝을 얻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목표를 이뤄가거나 목표 쪽으로 다가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꿈꾸죠. 더 빠른 길이 없을까? 더 빠르게 이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 초반에 0점을 잡는 일, 그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 혹은 시작하고 나서 어떤 페이지에 계시던 간에 그 0점을 잡는 일, 골에 가깝게 0점을 잡는 일이 저는 이제 리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가 없을 때 쭉 목표에 가는 길에서 쭉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고객 파악 리서치를 통해서 조금 0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경쟁사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골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제품 시장 적합성, 마켓 프로덕트 핏이라고 하죠. 제품 시장 적합성 파악의 리서치를 통해서 또 0점을 한번 잡을 수 있고, 더 깊게는 뎁스 인터뷰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 있는 고객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놓고 인터뷰를 통해서 골로 가까워지는 0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이제 8가지의 리서치의 목표들, 목적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정의와 관련된 거였고, 전체 리서치에서의 목적들은 제가 이렇게 시장 정의, 시장 기회 탐색, 전략 근거 확보, 경쟁사 동향 파악, 액션 효과 측정, 자사 포지셔닝 파악, 그리고 신제품 반응 확인, 신규 고객 발굴이라는 목적으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리서치들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좀 더 목표에, 그리고 목적, 우리 사업의 목표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0점 잡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나서 아까 보통의 채널에서 지금 사업체에서 다들 쓰고 계시는 채널들, 활용하고 계시는 채널들 생각해 보시면, 리서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채널들에서 전략을 펼쳐 나가신다면 더더욱 빠르게 좀 골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더더욱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리서치가 중요한 거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탄탄한 매출의 시작점인데요. 자, 모든 사업은 목표까지 가는데 일직선 사업은 없을 겁니다. 네, 뭐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쭉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러운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0점을 맞출까?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론이 리서치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그 리서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시작점에서 리서치 자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서치를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수많은 리서치 목적 중에 1순위, 제가 아까 정리한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시장 정의, 타겟 시장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0점을 줄여가고 0점을 좀 좁혀가고 목표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은 꼭 우리가 알아봐야 할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정확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객에게 묻고 그 고객에 묻는 방법론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신규 고객 중에 라이프타임 밸류가 누가 크고 누가 적은지, 누구를 건드렸을 때 계약이 빨리 전환될지, 혹은 우리 경쟁사 고객사들은, 우리 경쟁사의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면 다 우리와 맞지 않는 고객을 알아보는 액션이죠. 그러니까 리서치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이 정확도가 중요하다. 고객사 그리고 고객이라고 했을 때, 특히 B2B에서 고객사라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 고객사, 그러니까 저희에게 리서치를 맡기시는 분들의 고객사에 대한 정의를 매일같이 해오고 있는데요. 개인 레벨에서는 그 개인이 속한 팀의 규모, 직무, 직급이 무엇이냐, 그럼 과거 경험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KPI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기업 레벨에서는 어디에 계시고 예산이 얼마고 언제 우리를 도입할 예정이고, 혹은 경쟁사를 도입하셨고 그 조직의 규모는 어떠시냐,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전체 산업의 상황은 어떠냐, 그 산업에서의 경쟁 환경은 어떠냐, 그 산업과 대체되는 대체 산업은 없느냐,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미션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 우리 고객사의 고객은 또 누구냐,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트렌드는 어떠냐.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정의할 수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제대로 잘 정의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고객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진 않을까라고 반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예시를 들어서 박람회를 갔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박람회를 가셔서 이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A그룹이 우리 고객이야, 우리 잠재 고객이야 라고 해서 A 고객 특성에 맞는 부스를 잘 꾸몄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 정의를 다 했을 때는 사실 B 고객이 더 잠재력이 큰 고객이라고 정의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고객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정의, 그리고 그 중요도를 저는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확한 대상에게 리서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 또한 리서치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 듣다 보면 이게 마치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리서치를 한다라고 보통들 생각하세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시장 조사하고, 시장 조사한 정의로 사업을 쭉 액션을 끌고 가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고요. 모든 리서치가 매번 그 사업의 시작점에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든 어떤 스텝에서든 리서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거나 우리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고객사에 대한 리서치를 하거나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고객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거나 경쟁사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정의 혹은 우리 제품에 대한 정의를 하거나 혹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놓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하나하나 스텝들 사이에서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그때 필요한 리서치를 진행하시고, 그 아까 이제 채널들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채널들에서 활동들을 하시면 오히려 선순환 그 채널들의 효율성까지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케이스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글로 좀 썼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금융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 계셨습니다. CFO랑 회계 담당자를 타겟하셨어요. 배경에는 CFO는 빠르고 간편한 대출 솔루션을 원할 것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단은 그 전에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케이스들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로 이해하기 쉽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사업을 쭉 하고 계실 때 CFO들의 반응이 좀 미지근했고 영업 전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소기업의 CEO, CFO, 회계 담당자 대상으로 다시 한번 고객을 정의하는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은 CEO라는 키 문장, 그리고 대출 자체보다 사업 확장에 초점을 하고 계신다는 점,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해야 된다는 그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점,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점 없는 단순 대출 상품은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결과가 리서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사는 전략에 좀 변화를 주셨는데 단순 대출이 아닌 성장 전략 컨설팅과 결합된 금융 상품을 기획하셨고, CEO가 보는 ROI 중심의 대출 설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드릴 때 대출금 30%는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제안을 드렸고, 그 상품이 그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상품 냈을 때보다 200% 더 잘 팔리는 효과를 좀 보셨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딱 다시 한번 고객 정의하는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고객사의 진짜 고객을 찾아낸 케이스를 한 가지를 가져왔고요. 다음은 기계 장비 영역입니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탄탄하게 이제 산업이 이제 구성된 산업이고요. 기계 장비 산업은 B2B에서도 B사의 케이스인데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타겟하셨었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타겟으로 특히나 직무 중에는 생산 기획이나 공장장 그리고 자동화 담당 엔지니어들을 타겟하셨었고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상상하셨고 그리고 생각하셨고 판단하셨고 부품 제조사들도 필연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도입할 것으로 판단하셨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거죠. 아까 그 인바운드 풀 한정된 풀 안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략을 짰고 쭉 영업 전략을 밀고 가셨습니다. 영업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고 영업팀이 고객사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고 대형 경쟁사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저희 쪽에 오셔서 기계 장비 도입하는 제조업체의 생산 담당자나 공장장 투자 의사 결정자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하셨고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설비 투자 예산을 좀 줄이는 추세의 트렌드가 나왔고 시장에서 그리고 오히려 FMCG 공장에서는 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특히 물류 포장 공정에서 이 투자 비중을 설비 투자 비중을 좀 늘린다라는 트렌드를 좀 발견을 하셨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어떤 생산기의 공장장 자동 담당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본사의 운영혁신팀 스마트 팩토리 담당자가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찾아내셨고요. 자동차 부품업계 중심의 영업을 좀 축소하시고 FMCG로 타겟을 조금 바꾸시고 가격 대신 우리는 포장 공정 자동화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소구점을 찾아서 좀 그 부분에 강조를 하신 영업 전략을 펼쳐 나가셨고 본사의 혁신 그리고 자동화 담당 부서를 타겟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고객사가 밝혀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과거 작년 그 1년 전 대비 2000% 매출이 상승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 매출 상승하신 게 여기 리서치의 결과 그리고 전략을 잘 짜신 그리고 그 0점을 조절하신 결과라고 제가 자신 있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IT 사스 저희한테 요즘에 IT 사스 업계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중에 C사 케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의 업무 협업들을 사스 제공하는 그러니까 협업들 사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스타트업 개발팀이나 기획팀 디자이너를 좀 타겟하셨었어요. IT 기업은 사스 도입 속도가 빠르고 협업들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셨고 그 전에 이 판단의 근거는 과거의 다른 리서치 회사랑 좀 리서치하신 결과로 진행을 하셨고 다만 매출 성장이 기대보다 저조했고 사스 툴 도입 결정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체된다라는 좀 영업에서의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소중견까지 그러니까 중소만 타겟하는 게 아니고 중소중견까지 확대해서 IT 그리고 IT로만 타겟하지는 않고 BIT 부문의 실무진이나 경영진까지 넓혀서 모두 이제 고객 정의하는 리서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IT 기업에서는 대부분 무료 제품을 선호하거나 비용 절감의 움직임이 있다는 트렌드를 발견했고 B2B 서비스 기업 특히 전통적으로 이제 법무나 컨설팅 쪽에서는 보안과 데이터 관리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대로 비용 절감보다는 보안과 데이터 관리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하는 찬스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보다는 ROI, 보안성, 법적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시장을 좀 발견을 한 거죠. 그 전에 이걸 생각 못 하시진 않고 다만 이들이 니즈가 있다라는 클루가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 영업 전략을 좀 펼치지 못하신 거죠. 기존 타겟 홍보에서 좀 벗어나셔서 CFO, COO 대상 그리고 이제 법무 컨설팅 업의 대상에 이제 B2B 영역에서 CFO, COO 대상 ROI 기반의 제안을 쭉 진행하셨고 특히 이제 그 IT 기업 대상의 광고 예산을 좀 줄이시고 전통적인 B2B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아까 보통의 채널에서 언급드린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이 법무 컨설팅 업에서 지금 이 사스 기업 굉장히 좀 빠르게 펼쳐 나가고 있고 마켓쉐어 기준으로 작년에 20% 정도 좀 20%도 굉장히 큰 겁니다. IT 사스 기업에서 20% 정도 하시다가 지금 한 35% 정도 하고 계시다고 마켓쉐어를 좀 가져오고 계시다고 저희한테 좀 저번 주에 좀 피드백을 주신 기업입니다. 결국 제가 계속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고객의 정의 그리고 고객의 정의를 더 정확하게 해서 그들 대상으로 리서치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고객들의 니즈나 페인 포인트 그리고 우리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 우리의 고객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리서치, 이 지금 채팅에도 리멤버 리서치 이런 리서치 결과의 총 80%의 결과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리서치를 하지 않으셔도 나오지 않냐라고 언급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케이스들이 그런 뭐랄까, 리서치의 결과들이 안 해도 시장조사 데스크 리서치로 나오는 결과들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희 쪽을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시고 0점을 다시 잡아간 케이스들이셨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리멤버를 쓰고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실 겁니다. 명함 베이스의 DB가 좀 쌓여 있고, 명함 말고도 이제 비즈니스 프로필 베이스의 DB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기준, 직무 기준, 직급 기준에 그 회원 정보가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뭔가 여쭐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고객사 쪽에서 리서치를 요청 주셨을 때 특별히 어떤 특정 대상을 딱 집어서 무언가를 물을 수가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없던 정확도 높은 리서치 서비스를 좀 제공드리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리멤버와 리케치를 좀 연계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 고객들을 찾아내고 나면 이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무언가를 물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사가 이런 뭔가 A 아이템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 A 아이템이 필요하시면 좀 연결을 원하십니까? 라는 동의를 받고요. 동의해 주신 분들을 우리 고객사와 연결해 드리는 리드 확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리드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런 리케치 같은 훌륭한 솔루션 안에서 리드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연결하는 그 플로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멤버는 리케치와 그런 사업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게 없던 밸류를 좀 제안드리고 제공드리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